싫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싫어하죠. 근데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제가 투자를 하잖아요. IT를 했던 게 너무 싫었잖아요. 근데 투자 심사를 하려면 IT를 모르고 심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까지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네. 내가 나에게 버리는 공부다. 어떻게 멋있다. 막 시인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핵심 단어로 딱 하나로 정의를 딱 내리면 그냥 나다움. 근데 사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평생 가도 모르는 게 결국 나다움. 사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나다움 연구하다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알다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MKYU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자기다움 학교. 네. 그래서 이것도 꽤 오래됐죠. 또 청년을 넘어서서 3050 여성들 어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항상 애쓰시는 분인데 나다워야 된다. 나다워야 성공한다. 나답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서울벤처대학교 연구 교수님 네.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벤처대원대학교에서 엑셀러레이팅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는 이주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원래 컴퓨터 공학과 했어요? 네,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였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였던 거예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소시적에는 네. 제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때 알았어요. 1학년 1학기 때 이 전공은 나랑 안 맞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은 해보자라고 해서 졸업은 했어. 네, 졸업은 했고 네. 뭐 정보처리 기사도 땄고 아. 은행에 들어갔어요. 97년도에. 아이고 안 어울려라. 이걸 어째? 은행에 들어가서 네. 개발자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월급을 받고 돈을 벌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아 이게 아닌 건 아니구나. 안 맞는구나라고 아무리 생각해서. 돈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줘도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고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 이거 여기서 앉아서 이건 할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전공을 완전히 바꿨죠.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네. 무협지였어요. 무협지 덕후였거든요. 중학교 때 무협지를 한 3,00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협 영화 그 당시에 또 이제 영웅본색, 첩혈상황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무협지만 읽었거든.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기술 이런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중국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을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무협지에 문파가 있잖아요. 네. 소림사는 어디 있고 무당파는 어디 있고 곤륜파는 어디 있고 화산파는 어디 있고 아미파는 어디 있는지 이걸 중국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 중국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네, 들이팠어요. 그러다가 중국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 은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긴 했지만 나는 진짜 중국 쪽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네. 글로벌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이쪽을 좀 공부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은행을 그만두고 공돌이가 완전히 인문학으로 이렇게 턴을 한 거죠. 그때 하신 공부가 뭐예요? 그럼? 그 국제학대학원에 들어갔죠. 국제대학원에. 그 국제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학을 전공한 거예요. 중국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세요? 지금 조금 하죠. 조금 하는데 다 까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 컨설팅 일을 그렇죠. 아주 오래 주업으로 하셨어요, 그죠? 네, 오래 했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대기업 자문하고 있고 네. 스타트업들 자문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 청년 자기다움 학교는 언제 어떻게 세우셨어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네. 컨설팅 회사로 졸업하고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맥킨지 출신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드레이튼. 네네. 혹시 아쇼카 재단 들어보셨어요? 네, 잘 알죠. 아쇼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빌 드레이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빌 드레이튼이 아쇼카 재단을 만들고 체인지 메이커.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다라는 것들을 했어요. 네. 그걸 보고 컨설턴트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하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한번 내가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좀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다가 실제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근데 그때 제 천재성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 가르치는데. 예, 가르치고 사람들을 갖다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직접 이거를 하는 것보다 이들을 도와서 이들이 잘 성장하게 돕는 게 이게 내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돕는 일. 몇 살 때였어요? 그게 33. 33 때면 빨리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뭘 빨리 한 좋아하는지 거죠. 안 거. 네. 빨리 한 거예요. 33이면 요즘 같으면은 아직 질문을 시작도 못한 그렇죠.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좋아하지? 이것도 아직 질문을 뭐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되지? 질문을 시작하지도 못한 때가 33살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꾸고 있던 꿈이 청년 자기다움 학교? 이 청년 자기다움 학교를 만들게 된 것도 되게 좀 우연하게 만든 거예요. 네. 와이프가 그냥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40대 초반에 아팠어요.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요. 어머나. 저는 이렇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는데 와이프가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밥을 갖다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소화 기능이 잘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병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머. 병명을 못 찾고 나중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위 무기력증 같다. 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 위가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근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같다. 그래서 일을 잠깐 쉬시는 게 어때요? 라고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자기야 좀 먼저 건강을 돌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일을 쉬는 게 어때? 했더니 와이프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디자인이라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나는 계속 내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뒤에 와이프가 자기야 나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사직서를 내는 게 어떨까? 라고 했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2013년 11월 27일 날 사표를 내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당신 쉬는 김에 나도 쉬자. 에라 모르겠다. 뭐야 도대체 이게? 이거 뭐야? 진짜 아니 그 반전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쉬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당신 쉬는데 나도 얹혀서 같이 쉬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지쳤었거든 그때. 번아웃이 왔었거든. 뭘 했다고 쉬어? 그래서 와이프가 쉬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직서를 또 냈어요. 아주 이 집안이 그냥 대책이 이 집안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구만 아주. 네, 대책이 없는 거죠. 애들도 싹 쉬어 그럼 그냥 다 학교.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저희가 필리핀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와이프하고 애들 다 데리고. 이왕 쉬는 거 우리 그냥 진짜 쉬었네 애들까지. 네, 해외 가서 그냥 쉬자. 모든 걸 다 끊고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이 공간을 완전히. 이동하지 않으면 쉴 맞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필리핀으로 떠났고 두 아들은 너무 행복해했죠. 거기 아름다운 자연과 그렇지. 뭐 벌판에서 맨날 뛰어놀고 오리 키우고 병아리 키우고 그리고 물놀이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걱정은 되죠 당연히. 네.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와이프가 일주일 만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역시 스트레스로부터 이게 해소를 시켜주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좀 이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 잊을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죠. 3개월 동안 내내 놀았어요. 근데 그때 이게 청년들을 봤어요. 필리핀에 유학 갔던 청년들. 청년들 유학을 왔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기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필리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필리핀에서도 뭔가를 못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네. 내 20대가 떠올랐어요. 내 20대도 분명 저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들 멘토링 하다가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만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학교를 디자인하고 후배들한테 메일을 보냈죠. 야, 형이 3개월에 돌아가면은 학교 가자. 컨설턴트들한테 경영 컨설팅을 하는 후배들한테
그때 후배들이 우리 형이 이상한 것 같다고, 우리 형이 좀 너무 이상주의자가 된 것 같다고,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 현실이 떠났으니까. 그치.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형이 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후반전에는 정말 알겠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청년 자기다움 학교. 네. 그 청년 자기다움 학교는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10년째, 만 9년 넘었죠. 그러면 이제 이 청년 자기다움 학교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이 주 이제 메인 잡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주 수입원이시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뭐 대기업, 스타트업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저희 회사도 해주셨었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도 청년 자기다움 학교는 그러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벌써 하신 지가 10년째 하고 계신 거죠? 10년째 하고 있죠.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 한 얼마나 돼요? 350명 되나? 와, 보람 있으시네요. 네, 이 학생들이 나가서 또 각자 자기다운 사업도 하고 그쵸.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번에 쓰신 이 책 있잖아요. 탁월하게 나답게 사는 네네. 삶이. 그러면 그 자기다움 학교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학생들을 가르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맞아요.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20대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 이를 처음으로 애기처럼 고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 40대쯤 돼서 일단 살아보고 났더니 돌아봤더니 원래 돌아보면서 인생이 또 그렇죠. 시작되잖아요. 돌아보는 시점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혹은 이제 나이 60대에 제 두 번째 세컨 라이프를 살면서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싶은 분.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서 있건 그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고민이 시작됐다면 그렇죠. 그 고민에서 끝나지 말고 이 책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서 이걸 워크북 스타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 일부러 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쭉쭉 읽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는 나를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아이덴티티를 찾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인사이트,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인풋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 꿈을 이미지화하고 디자인해서 디자인하는 거. 오거나이징해서 힘이 생기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더 타인과 함께 합쳐서 나답게 하는 과정.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5가지 과정으로 쭉 진행되는데 이 책은 읽으시면서 워크북이잖아요. 자, 이 책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 책에 쓰인 거를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절대 질문을 넘어가지 마라. 오케이. 이게 질문을 안 읽고 질문을 마주하지 않고 글만 읽고 그냥 쑥쑥쑥 넘기시는 분도 있어요. 글은 잘 읽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그 질문 앞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절대 넘어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두 번째, 혼자 읽지 마라. 혼자 읽으면요, 많이 못 가요. 오케이. 그래, 같이 읽어야 돼요. 4분, 5분이 같이 읽어서 맞아요. 커뮤니티화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파워풀해져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네. 작게라도. 저희는 이제 12주 교육이 끝나면 스몰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들은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들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성과까지 내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실행인데 실행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 4명, 5명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4-5명이 함께 이 책을 네. 읽으면서 되게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이 스텝을 간단하게 이 5가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자기다움의 첫 번째. 자기다움의 첫 번째는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은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조작적 그게 정의. 무슨 뜻일까요? 조작적 정의가 뭐냐면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잖아요. 해석의 싸움이에요. 해석의 싸움. 결국에는. 그래서 정답 찾으면 안 돼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나만의 답 또는 나다운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거구나. 예를 들어서 슬럼프. 저는 슬럼프를 슬럼프라고 생각 안 하고 슬럼프는 그렇죠. 거의 다 왔다는 뜻이다. 이렇게 내가 정의 다시 하거든요. 다. 맞아요.
그걸 그렇죠. 조작적 정의. 그걸 나다운 조작적. 정의야. 나다운 그럼요. 정의. 이게 나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경험과 해석이 담겨 있는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맞아요. 해요. 예를 들면 도둑 맞아 보셨죠? 도둑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 도둑. 도둑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남의 돈을 뺏거나 훔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도둑을 맞아봤거나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좀 정의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 경험과 해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세상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예, 돈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악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오케이. 의미 없는 곳에서 의미 있는 곳으로,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인격정이요? 약간 예, 홍길동이나 인격성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맞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100가지 시선으로 100가지 정의가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시인들이에요. 음. 장석주라는 이 시인 같은 경우 대추와 날 보고 야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이게 아니라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런 게 들어있어서 저렇게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해석이 다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인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했다고 인생의 실행을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조작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 미래의 역할은 뭐예요? 해석, 재해석에 대한 부분인 거죠. 똑같은 사건을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게 달라지면은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관점이 나의 미래를 바꾸기도 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전공이 싫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정말 전공이 많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 되게 싫어하죠. 네. 근데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버려지는 경험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자양분이 되거든요.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투자를 하잖아요. 엑셀러레이팅하고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IT를 전공했던 게 너무 싫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을 갖다가 투자 심사를 하려면 IT를 모르고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치, 맞아요. 내가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배웠던 거, AI 배웠던 거, 내가 옛날에 빅데이터 배웠던 것들, 내가 옛날에 코딩 배웠던 것들, 다 쓰임새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까지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IT하고 경영의 융복합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두 번째는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내 안에 해석을 달리하면은 관점이 더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들의 헬조선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순위가 나쁜 것들을 다 죄다 가르친 거예요. 뭐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뭐 이런 나쁜 내용들, 좋지 않은 내용들. 그러면서 좋은 거 일이도 많은데. 좋은 거 일도 많죠. 손가락질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볼 때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페인 포인트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라고 기회라고 보는 거죠.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않죠. 그럼요. 이 손가락을 나한테 돌려서 저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돈을 280조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거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뭐 약간의 왜곡된 이야기도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엄마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베이비시터 이거 제도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경력 단절될 염려도 없고 아이를 갖다 케어를 하는데 집에 늦게 들어와도 베이비시터가 케어를 한다 그러면은 엄마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돈을 제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낳는 것과 또 키우는 것의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그렇지. 문제가 있는 곳에 이런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도전하는 스투핏 챌린지가 있어야 되는 게 인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인프라스 사이트의 합성어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다. 근데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공감과 사랑의 기초에 통찰하라. 자, 이거는 나다움이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이제 공감과 사랑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나와 연결고리를 딱 만드는 그런 일. 와, 이런 게 사실은 20대 아이들에게도 기초교육이 돼야 돼요. 기초교육이 돼야죠.
이거 못해서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와 사회와 연결고리가 생기면 거기서 직업, 돈, 의미, 가치 다 생기는 건데. 엄청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맞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인풋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풋. 인풋을 무한대로 늘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그럼. 사람 만나야 되죠. 그리고 대표님 같은 분 강의 들어야 되죠. 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지. 네, 네 번째가 도전인 거죠. 그럼 도전은 이미지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했는데 당신의 꿈을 디자인하라 했어요.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하고 당신의 핵심 가치 네. 그리고 브랜딩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이미지예요. 네, 이미지 유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애티튜드를 뜻하는 인플루언스예요. 그래서 굿 인플루언스 또는 굿 임팩트.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네. 그 임팩트가 어디에 결정되냐 애티튜드에 따라 저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티튜드는 애티튜드가 다죠 사실. 그렇죠. 사람 뽑을 때 KS 모델로 하거든요. knowledge, skill, attitude. knowledge하고 skill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attitude는 이거는 가르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태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유, 네, 좋습니다. 정말 이 40대, 50대 분들도 이 책에도 있던데 이렇게 보고 가치 의미 있는 것, 그렇지 않고 이제 되게 내가 무너진 것. 근데 그렇죠. 인생은 가만두지 않으면 인생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밑에 힘으로 버티는데 인생도 불안, 고난, 뭐 낙심, 근심 늘 끌어당기는 게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올려주지 않으면 저절로 눕거든요, 사람은. 요 책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나답게 뭔가 인생을 설계해보지 않았어. 꼭 막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죠? 뭔가 나답게 살아가는 24시간을 만들고 싶어. 조그만 공간에서 나만 있어도 너무 충만한 하루를 살고 싶어, 막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티튜드를 아주 엣지 있게 가다 놓고 세상과 딱 멋지게 살아나가는 거를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을 딱 주는 이야기 좀 하나 해주세요. 그 혼자 하면은 외로워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결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다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없어.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공동체의 힘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우리다움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기다움이 우리다움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직장을 다니는 어떤 그 힘,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이런 거는 되게 한시적이죠. 한 20, 30년 하다 보면 끝나요. 그러나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실력을 반드시 우리가 길러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다움으로 승부하고 선한 영역으로 살아라. 탁월하게 나답게 사는 삶. 이 책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것도 혼자 하지 마시고 두세 명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서로 이제 상의도 하고 끌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저희가 한 10분 정도에게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구독자 10분 뽑아서 교수님이 이 인사이트 넘치는 이 책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 밑에 여러분이 나도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다짐이건 응원이건 여러분 소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